안녕하세요. 예중예고TV 아나운서 유희옥입니다.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워졌죠. 여러분들 펭수 좋아하세요? 저는 펭수를 너무 좋아하는데 왜 갑자기 펭수 얘기하냐고요? 아니, 너무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그림 그리느라고 힘내실 텐데 힘내세요가 아니라 사랑합니다 라고 펭수가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고요? 힘들 때 힘을 내라고 하면 힘이 납니까? 사랑한다고 해줘야죠. 맞아요. 힘든데 자꾸 힘내라고 그러면 힘이 나겠어요? 근데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은 희한하게 힘이 난대요. 맞는 것 같죠?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예중예고TV 10개월 합격 프로젝트 3개월 차 첫 강의인데요. 일단은 6개의 스케치를 완성한 다음에 2개의 선물, 개체 소묘를 하는 방법에 대한 최유성 원장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자, 요즘 너무 날씨가 더워요, 그죠? 근데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하느라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 고생을 내가 오늘 또 조금 줄여주기 위해서 정물을 그리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쉬운 방법을 선택을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좀 편하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여기 이 스케치 영상부터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스케치에서 가장 필요한 건 지금까지 계속 얘기한 게 30분 안에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포스트잇 과자 같은 경우는 일단 큰 글씨는 좀 꾸불꾸불하게 해서 틀려도 상관없는데 밑에 포테이토 스낵 같은 경우는 줄이 약간 곡선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글씨는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글씨는 조금 있다가 제가 크린랩에 대한 글씨 설명을 할 때 설명을 드릴게요. 포테이토 스낵을 쓰고 밑에 과자는 길쭉길쭉한데 그거는 이제 자연물이니까 적당하게 그리고 패스하면 됩니다. 그리고서 그 옆에 이제 포스트잇의 마스코트 인형 같은 거를 이제 조금 신경을 써서 그리는데 이 포스트잇을 이제 다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초코파이가 있거든요. 근데 포스트잇 때문에 초코파이가 조금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초코파이는 Y자를 기준으로 해서 투시도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느 정도 근사각으로 튀어나온 부분만 그려내고 그 다음에 왼쪽에 그 목장갑을 그 초코파이 위에 얹어져 있는 상태로 이제 그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트잇과 초코파이 목장갑을 그리는데 포스트잇은 시간이 좀 걸렸을 거예요. 근데 초코파이와 목장갑은 금방 그렸을 거예요. 왜? 그리는 양이 너무 작잖아.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앞에 벽돌을 Y자를 기준으로 해서 투시도를 그리고 그 위에 크린랩이 이렇게 얹어져 있는 상태를 스케치하고 나서 벽돌 같은 경우는 크게 묘사할 게 없으니까 그냥 크린랩으로 집중을 하는 거예요. 크린랩에서 위에 부분과 옆에 부분이 글씨가 있어요. 글씨가 있는데 이 글씨가 사실은 되게 까다로워. 지금 사실은 글씨가 어두운 글씨가 있고 글씨가 밝아서 배경이 어두운 글씨가 있어요. 이 두 개를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학생들이 글씨를 되게 빠르게 잘 쓸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잠깐 이따 설명을 하고 뒤에 백산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그렸었는데 육면체에서 옆에 기둥을 이제 그린 상태에서 맨 위에 꼭지 부분은 약간 원기둥이 응용이 돼 있으니까 원기둥에 대한 것은 좀 패스하고 옆에 백산수의 이제 사각형 이야기만 하겠는데 백산수의 그 사각형의 형태를 그리고 나서 그 안에를 묘사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물 때문에 얼룩이 좀 져요. 그 얼룩 부분을 자연스럽게 표현을 하는데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포스트잇, 그 다음에 포스트잇 뒤에 있는 초코파이, 그 다음에 목장갑, 그 다음에 앞에 벽돌,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던 크린랩, 그 다음에 뒤에 백산수 이렇게 스케치를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스케치는 끝. 스케치를 끝하는 시간이 언제? 30분. 30분 안에 끝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데
오늘 포스틱이라는 걸 왜 육면체 이론에다 갖다 놨냐면 육면체 이론은 사실은 꺾임이 있는 것은 무조건 다 육면체 이론이에요. 그런데 저 과자가 무슨 이론인지 헷갈리는 친구들 때문에 제가 과자를 갖고 왔어요. 그래서 꺾이는 지점이 있으면 기준 그라데이션, 그죠? 기준 그라데이션에서 꺾이는 건 무조건 육면체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스틱에 꺾이는 지점을 다 기준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코파이 기준점 잡아주고 그 다음에 목장갑 기준 잡아주고 그 다음에 크린넷 어두운 부분 기준 잡아주고 벽돌 기준 잡고 백산수 기준 잡고 기준은 육면체에서 그냥 모서리가 가장 진하다. 그래서 직선으로 그냥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스케치와 기준점을 다 잡았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포스틱과 크린랩을 잠깐 들어가기 전에 글씨 쓰는 것을 잠깐 이야기를 드릴게요. 크린랩이 있어요. 글씨를 쓸 때. 근데 바탕이 흰 게 있고 글씨가 어두운 게 있어요. 근데 글씨를 3개를 써야 되는데 글씨와 글씨의 간격이 똑같아야 돼. 여기 지금 영상을 내가 올려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돼? 처음부터 크린랩 써도 상관없어. 잘 쓰는 친구들은. 근데 내가 자신이 없어 글씨에. 그러면 어떻게? 크린랩 중에 린자의 가운데를 먼저 쓰고 양쪽에 간격을 두고서 앞에 크자와 뒤에 랩자를 쓰면 양쪽의 간격이 맞아요. 조금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그렇게 쓰는 게 더 추천해요. 내가 볼 때. 그리고 이제 글씨가 하얀색이고 배경이 어두운 것도 마찬가지로 가운데 먼저 린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양쪽 간격을 똑같이 맞춰서 그 다음에 랩자와 크자를 써서 간격을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입시는 육면체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글씨예요. 글씨와의 전쟁이야. 그래서 글씨를 빨리 쓰면 시간이 절약되고 글씨를 못 쓰면 환장해. 뭐라고 해? 뚜껑 열려. 왜냐면 시간이 엄청 잡아먹어. 생각보다. 그리고 나서 연필을 이렇게 막 써서 꼼꼼하게 글씨를 쓰다가 다시 연필을 이렇게 잡잖아요. 여기가 쥐가 나요. 너무 긴장을 해서. 글씨를 10개 정도 쓰다 보면 이게 너무 긴장을 해서 하다 보니까 쥐가 나서 이게 손을 깔 때 힘들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많은 글씨를 내가 검은 글씨와 혹은 글씨가 밝아서 배경이 어두운 걸 많이 연습하세요. 여기 영상처럼. 이렇게.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객체 소묘 포스틱. 사실 육면체 객체 소묘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왜? 포스틱의 어두운 부분을 기준 잡아서 그라데이션. 그리고 막 깔아요. 어두운 부분. 기준 잡아서 그라데이션 한 다음에 이치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깔아놓고 전체 싹 깔았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지우개를 흰색 연필로 생각을 하자 해서 지우개로 흰색 부분을 막 지워서 포스틱 옆에 사이, 그 다음에 글자, 그 다음에 과자 같은 거를 밝은 부분을 싹 지워놓고 그 다음에 연필을 뾰족하게 깎아서 어두운 부분보다는 이제 중간 톤이니까 포스틱의 옆에 글자 같은 거 진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포테이토 스낵의 이제 옆에 부분을 하나 옆에를 정리하는데 조그만 글씨일수록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런 조그만 글씨들은 많이 연습해야 된다. 특히 하얀 글씨가 더 어려워요. 왜냐면 진한 글씨 그냥 쓰면 되지만 하얀 글씨는 글씨 외곽을 칠해야 돼. 그래서 그걸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P라는 글씨가 하나 있는데 연필을 뾰족한 연필 하나와 그 다음에 약간 둔탁한 연필이 하나가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뾰족한 연필로 외곽을 칠할 때는 섬세하게 글씨를 정확하게 해주고 옆에 부분을 칠할 때는 둔탁한 연필로 바로 칠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뾰족한 연필로 계속 옆에까지 칠하다 보면 어떻게? 시간 낭비다. 그래서 연필은 글씨를 쓸 때 꼭 두 자로 뾰족한 것과 약간 뭉툭한 것에서 색칠용 연필과 날카롭게 글씨를 쓰는 연필이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포테이토 스낵을 했으니까 밑에 과자 같은 경우 옆에 부분을 이렇게 묘사를 쫙 하면은 간단하게 과자는 어느 정도 묘사가 됐어요. 자, 그리고 과자 옆에 포스틱의 이제 마스코트 인형 같은 것을 이제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쫙 그렸어요. 근데 과자는
비닐이에요. 비닐이라는 성분은 사실은 빛난다는 효과를 가장 마지막에 효과를 줘야 되는데 제가 지금 다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손으로 살짝 문질러요. 전체적으로. 왜냐면 지우개를 쓰려면 지우개보다 밝은 색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를 살짝 문지르고 밝은 부분은 빛나는 부분을 확확확 위에부터 표시를 해서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빛나는 부분 체크하면 끝. 간단하죠. 근데 지우개를 못 쓰면 난감합니다. 난감해. 예, 특히 과자 같은 경우는 입시에서 많이 나오는데 지우개를 못 쓰면 진짜 난감해요. 그래서 지우개도 흰색 연필이다라고 꼭 생각해야 된다. 크린랩은 어려운 거 없어요. 사실 이 글자만 해결하면 돼요. 배경이 어려운 글자와 그리고 글자 자체가 진한 글자를 해결하면 돼요. 아까 스케치 할 때 스케치 끝나고 잠깐 설명드렸지만 글씨보다 배경이 어려운 건 진짜 섬세해야 돼. 섬세한 연필 하나를 글씨 외곽을 잘 해주고 색칠하는 건 좀 툭탁한 연필로 막 칠해주고 끝. 그죠? 근데 글씨가 진하다. 그건 섬세한 연필로 칠해야 돼. 섬세한 연필로 외곽을 정리해서 그 안에를 하나씩 칠해야 되는데 크린랩 같은 경우는 영어로 되어 있는 건 좀 길잖아요. 하나씩 정성껏 써야 되는데 외곽 모서리 간의 형태가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어두운 부분을 다 칠했으면 위에 부분에 크린랩이 있는데 옆에와 위에가 크린랩의 글씨가 검정색이에요. 똑같아. 근데 위에는 밝게 칠하는 거예요. 그죠? 네, 밝게 칠해서 옆에보다 훨씬 더 밝게 해서 크린랩 글씨를 쓰고 이것도 약간 비닐 성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다 묘사를 하고서 지우개를 쓱쓱 문질러서 비닐의 효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오늘의 포인트는 육면체 이론들의 대부분 정보들이 나올 때 이 글씨 때문에 친구들이 환장해요. 미쳐. 왜냐면 못 그려서인 게 아니라 시간 잡아먹는 귀신이 글씨입니다. 그래서 글씨는 평상시에 위의 선과 밑의 선을 그어놓고 그 위의 선과 밑의 선을 딱 맞춰서 크린랩을 쓸 때 항상 글씨가 3개다, 몇 개 없다 그럴 땐 분명히 가운데 글씨와 양쪽 글씨의 간격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크린랩 쓰면 간격이 안 맞을 수 있으니까 뭐 프로 선수들은 그냥 크린랩 써도 자동으로 맞아요. 근데 조금 얼마 안 배운 친구들은 반드시 가운데 글씨부터 쓰고 양쪽에 간격을 놓고 글씨를 쓰면 해결이 된다. 알겠죠? 아무튼 글씨 있는 새끼들이 우리 친구들 많이 힘들게 해요. 걔들이 힘들게 해도 우리는 저거를 극복해야 돼. 다른 거 없어요. 글씨야. 육면체 이론은 어려운 것보다는 사실은 글씨를 해결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지금 육면체를 이용한 정보를 6개 중에 2개를 개체 소묘하는 걸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어요. 그 설명 중에 가장 어려웠던 건 뭐예요? 글씨. 오케이, 오늘은 글씨다. 그래서 글씨만 해결하고 넘어가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원기둥 이론을 가지고 개체 소묘 2개를 하는 것을 제가 또 다른 이론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예중예고TV 특강강사 최일성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강의는 연속성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다음 강의 기대해 주시고요. 좋아요 꾹꾹,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아나운서 유효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